여러분은 한번 마음먹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시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 시작한 목표를 시도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으로 책을 읽거나 운동을 시작할 때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의지를 고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를 당겨라. 여러분은 트리거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총을 발사하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효과는 작은 변화가 발생하여 그 영향이 전체로 확대되어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게 되면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핸드폰은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것이고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결과물이 됩니다. 물론 이 효과가 부정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트리거를 정해 놓는다면 상상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시간만큼 알람을 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핸드폰이나 게임기 같은 트리거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응을 하게 되면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것만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일할 때 사용하는 트리거로는 유튜브에서 포모도로 영상을 틀어놓고 시간에 맞춰서 작업과 휴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트리거를 찾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목표를 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내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시도해야 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책감을 느끼다가 또 다시 같은 행위를 하면서 적응을 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지각을 한 학생은 처음엔 마음의 자책을 느끼다가도 다음에 할 땐 별 감흥 없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각하는 것은 같은 사람인 이유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 잘 해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사실은 지각의 예로 들었듯이 한 번이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쉬어버리면 그것 또한 적응을 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도 적응되고 그냥 쉬어버리는 것도 적응된다면 중간에 머물게 되어서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과 누워서 편하게 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쉽게 따라갈 것 같나요? 100번 실천하는 것이 한 번 쉬는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성공에도 축하하라. 만약 여러분이 두 번째 단계를 잘 활용하셨다면 그 성공을 스스로 축하해야 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얻어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의식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무의식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사물표상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사물표상이란 각 사물의 부분들이 퍼즐 조각처럼 조각난 상태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사물표상이 시각적인 부분 외에도 감정적인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사물표상으로는 바퀴, 문짝, 창문, 금속, 엔진 소리 등의 기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과 함께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탔을 때의 답답함, 여행 갈 때 느껴졌던 기대감, 그리고 사고가 났던 사람들에게는 불안감과 같은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차에 탔을 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 속에 조각나 있던 존재들이 차에 타는 순간 의식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이 안 좋은 부분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자신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행위로 무의식 속에 긍정적인 감정을 넣고 목표에 다가가는 것에 대한 잠재의식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만 터득한다면 어떤 일을 시도하든 성공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봐라. 세 번째 단계까지만 잘 넘겨도 여러분은 웬만한 나태함은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일들 밖에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티끌이 모여 태산을 만들지만 사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발전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실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세 가지 단계를 반복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심 잡기가 어렵고 단 10초를 타기도 힘들 겁니다. 이때 왜 중심을 잡기 힘든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발전이 시작됩니다. 몸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중심 잡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페달을 밟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몸에 힘을 적당히 풀어주고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를 고쳤다고 해서 전문가처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고친 내용을 적용하고 또 다른 실수를 발견하고 다시 수정을 하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의 일과를 정비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다음날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고쳐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성공을 시각화하라.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적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명확하게 시각화해야 합니다. 3번째에서 설명드린 무의식과 유사한데 왜 시각화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의식, 즉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잠들어 있는지에 따라 의식 밖으로 나오는 생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만 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혹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복귀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 의식해서 자신의 잠재의식을 끌어올리다가 의식이 잠시 멈췄을 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무의식 속에서 재배열을 하고 작업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것처럼 의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시각화를 하는 행동은 우리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정보들을 조각내서 보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정보들은 세상에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동안 정보를 넣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내면에서 조합해보는 행동이 바로 5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각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인지 능력이 가장 약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정신은 수면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방어의 상태가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신적 방어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불편한 기억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함부로 의식 밖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중 가장 정신력이 약해져 있는 시간이라서 이때 심상화를 한다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지 못하겠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 성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